1번 문제. 이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 피 같은 곡식을 처음으로 재배했고 겉면에 빗살 무늬가 새겨진 토기에 음식을 저장했습니다. 밑줄 친 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2번,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어 지배자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3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며 먹을 것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4번,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5번, 철로 만든 농기구로 논밭을 갈았습니다. 정답은 1번. 자료의 정착 생활, 농경의 시작, 빗살무늬 토기는 모두 신석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 옷을 만들었어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이동생활은 구석기, 철제 농기구는 철기 시대의 모습이라 나머지는 모두 틀립니다. 빗살무늬 토기의 뾰족한 바닥은 모래나 흙에 푹 꽂아 세우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해요. 2번 문제. 이 시대에는 힘과 재산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우두머리를 위해 수십 톤에 이르는 큰 돌을 옮겨 무덤을 만들었고 곡식의 이삭을 따는 반달 돌칼로 처음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밑줄 친 기 시대에 처음 나타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이 만들어졌습니다. 2번, 뗀석기로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살았습니다. 3번,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4번, 빗살무늬 토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5번, 철제 무기를 앞세워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정답은 1번. 자료의 지배자 등장, 거대한 무덤, 벼농사, 반달 돌칼은 모두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고 이때 고인돌이 만들어졌습니다. 뗀석기와 평등사회는 구석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철제 무기는 철기 시대라 나머지는 시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라 불릴 만큼 고인돌이 많아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인천 강화의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라 있어요. 3번 문제. 이 나라에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8개 조항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중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세 조항이 전해집니다. 밑줄 친 기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2번, 왕 아래 상가, 고추가 같은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3번, 위만이 집권한 뒤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4번, 단궁, 과하마, 반어피 같은 특산물로 유명했습니다. 5번, 신지, 읍차라 불린 여러 군장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답은 3번. 8조항의 법, 이른바 8조법을 가진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뒤 철기 문화를 널리 받아들여 크게 성장했어요. 영고는 부여, 상가와 고추가는 고구려, 단궁과 반어피는 동해, 신지와 읍차는 삼한의 특징이라 나머지는 다른 나라입니다. 8조법 중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에서 고조선에 이미 노비와 사유 재산 개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번 문제.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 싸움에서 고구려 왕이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밑줄 친 광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마한의 남은 세력을 정복해 영토를 넓혔습니다. 2번,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습니다. 3번,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4번, 지방 22담로의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했습니다. 5번, 신라와 힘을 합쳐 한강 하류 지역을 잠시 되찾았습니다. 정답은 1번. 평양성을 공격해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은 남쪽으로 마한 세력을 정복해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사비천도와 남부여 계칭, 한강 하류 수복은 성왕, 불교 수용은 침류왕,
22담로 설치는 무령왕의 일이라 나머지는 다른 왕의 업적입니다. 근초고왕은 왕인과 아직기를 일본에 보내 한자와 유학을 전했고 바다 건너 외 요서 지역과도 교류한 해상 강국의 왕이었어요. 5번 문제. 신라가 외의 침입을 받아 도움을 청하자 이 왕은 5만 명의 군사를 보내 외를 물리치고 신라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왕은 정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밑줄 친 뒤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태학을 세워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2번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습니다. 3번 만주와 요동을 아우르는 넓은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4번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5번 진대법을 실시해 가난한 백성을 도왔습니다. 정답은 3번. 영락연호를 쓰고 신라를 도와 외를 물리친 왕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만주와 요동까지 정복해 고구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했어요. 태학은 소수림왕, 낙랑군 축출은 미천왕, 한성 함락은 장수왕, 진대법은 고국천왕의 일이라 나머지는 다른 왕의 업적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운 흔적은 경주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에 광개토대왕을 뜻하는 글자가 새겨진 호우명 그릇으로도 확인돼요. 6번 문제. 왕은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한 뒤 이를 기념하여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양단체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습니다. 밑줄 친 광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2번 대가야를 정복해 낙동강 유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3번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 곧 울릉도를 복속시켰습니다. 4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5번 김흥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정답은 2번.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북한산 순수비를 세우며 화랑도를 정비한 왕은 신라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해 낙동강 일대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불교 공인과 건원 전호는 법흥왕, 우산국 복속은 지증왕, 김흥돌의 난 진압은 신문왕의 일이라 나머지는 다른 왕의 업적입니다. 진흥왕이 넓힌 영토를 직접 돌아보며 세운 순수비는 지금까지 북한산, 창녕, 황초령, 마울령 4곳에서 발견되었어요. 7번 문제. 왕은 군사 업무를 맡는 병부를 처음 설치해 군사권을 손에 쥐었고 율령을 반포했으며 관리의 등급에 따라 관복의 색을 정했습니다. 밑줄 친 광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국학을 세워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2번 당과 연합해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3번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습니다. 4번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다스렸습니다. 5번 금관가야를 병합해 영토를 넓혔습니다. 정답은 5번. 병부 설치, 율령 반포, 관복 제정으로 왕권을 다진 왕은 신라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은 금관가야를 병합해 영토를 넓혔어요. 국학 설립은 신문왕, 백제 멸망은 태종 무열왕 시기, 사비천도와 22담로는 백제의 일이라 나머지는 신라 법흥왕의 업적이 아닙니다. 법흥왕은 건원이라는 연호도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신라가 중국과 대등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8번 문제. 낙동강 하류에 자리 잡은 이 나라는 질 좋은 철이 많이 나서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고 덩이쇠를 화폐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김수로왕이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밑줄 친 기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번 전기가야 연맹을 이끄는 중심 나라였습니다. 3번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보냈습니다. 4번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5번 8개 조항의 법으로 사회 질서를 지켰습니다. 정답은 2번. 철이 풍부하고 김수로왕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나라는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는 여러 가야 중에서도 전기가야 연맹을 이끄는 중심 국가였어요. 골품제는 신라,
22담로는 백제, 영고는 부여, 팔조법은 고조선의 특징이라 나머지는 모두 다른 나라입니다. 가야의 철은 얼마나 유명했던지 철의 나라라 불리며 멀리 외와 중국 상인들이 철을 사러 몰려왔다고 해요. 9번 문제. 왕은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한 뒤 이를 빌미로 진골 귀족 세력을 크게 숙청하고 왕권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밑줄 친 광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정복했습니다. 2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던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3번 청해진을 설치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4번 독서 삼품과를 실시해 관리를 뽑았습니다. 5번 영락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정답은 2번.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한 왕은 통일신라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관리에게 관료전을 주고 귀족의 세력 기반이던 노급을 없애 왕권을 더욱 강화했어요. 우산국 정복은 지증왕, 청해진은 장보고, 독서 삼품과는 원성왕, 영락연호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일이라 나머지는 신문왕의 정책이 아닙니다. 신문왕은 국학을 세워 유학을 가르치고 구주 오소경으로 전국을 나누어 다스리는 통치체제도 완성했어요. 10번 문제. 완도에 청해진을 세운 그는 서남해안을 휩쓸던 해적을 소탕하고 당과 신라, 일본을 잇는 바닷길 무역을 장악해 바다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화랑 출신으로 항산벌에서 계백과 맞서 싸웠습니다. 2번 군사를 이끌고 당의 등주를 공격했습니다. 3번 당의 산둥반도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4번 세속 5개를 지어 화랑에게 가르쳤습니다. 5번 육두품 출신으로 개혁안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정답은 3번. 청해진을 세우고 해상, 무역을 장악한 인물은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당에서 활동할 때 산둥반도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워 신라인들의 근거지로 삼았어요. 황산벌 전투는 김유신, 등주 공격은 발해의 장문휴, 세속 5개는 원광, 육두품 개혁안은 최치원과 관련되어 나머지는 다른 인물입니다. 장보고의 무역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일본 승려가 남긴 여행기에도 그가 세운 법화원과 신라인 마을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어요. 11번 문제. 발해의 이왕은 당과 신라를 견제하려고 돌궐,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이 흑수말가를 이용해 발해를 압박하자 정면으로 맞섰으며 인안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밑줄 친 뒤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고 당의 문무를 받아들였습니다. 2번 최대 영토를 이루어 해동성국이라 불렸습니다. 3번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4번 대흥견호를 쓰며 당과 친선관계를 맺었습니다. 5번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했습니다. 정답은 5번. 인안견호를 쓰고 당과 맞선 왕은 발해 무왕입니다. 무왕은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반도 등주를 공격하는 강경책을 폈어요. 상경천도와 대흥견호, 당과의 친선은 문왕, 해동성국이라 불린 것은 선왕, 동모산 건국은 대조영의 일이라 나머지는 무왕의 업적이 아닙니다. 발해가 스스로 연호를 만들어 쓴 것은 중국과 대등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12번 문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그 자제를 뽑아 개경에 머물게 하는 기인 제도를 두고 지방의 유력자를 그 고장 사정의 밝은 관리로 삼는 사신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다음 두 제도를 마련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의 세력을 억눌렀습니다. 2번 서희를 보내 강동 6주를 확보했습니다. 3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12목을 설치했습니다. 4번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교훈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습니다. 5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정답은 4번. 기인 제도와 사신관 제도로 호족을 다스린 왕은 태조 왕건인데 그는 후대 왕에게 남긴 훈요 10조로도 유명합니다. 노비안검법은 광종,
12목 설치는 성종, 강동 6주는 서희, 쌍성 총관부 수복은 공민왕의 일이라 나머지는 모두 오답입니다. 왕권은 지방 호족들과 손을 잡으려고 무려 29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었다고 해요. 그만큼 통합이 절실했던 거죠. 13번 문제. 왕이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험으로 유교 경전과 문장 실력을 갖춘 인재를 뽑아 관리로 삼는 제도를 처음 실시하였다. 밑줄 친 제도를 처음 시행한 왕의 다른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국에 12목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2번 훈요 10조를 지어 후손에게 남겼습니다. 3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없애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4번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나라의 정치를 좌우했습니다. 5번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주었습니다. 정답은 5번.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처음 실시한 왕은 광종이며 그는 같은 시기 노비안건법으로 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12목은 성종, 훈요 10조는 태조,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는 공민왕, 교정도감은 최충헌의 일이라 오답입니다. 광종은 광덕, 준풍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스스로 황제라 칭했어요. 수도 개경을 황제의 도움이라 부를 정도였죠. 14번 문제.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려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라며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것을 건의하였다.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비안건법을 시행했습니다. 2번 별무반을 조직하여 여진을 정벌했습니다. 3번 교정도감을 두어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4번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5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습니다. 정답은 4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왕은 성종으로 그 건의에 따라 지방에 12목을 두고 처음으로 지방관을 보냈습니다. 노비안건법은 광종, 별무반은 윤관, 숙종 제종대, 교정도감은 최충헌, 쌍성 총관부 수복은 공민왕의 일이라 오답입니다. 최승로는 시무책과 함께 앞선 5왕의 정치를 평가한 조조정적평도 올렸는데 특히 광종의 지나친 숙청을 매섭게 비판했어요. 15번 문제. 거란 장수 소손영이 너희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 땅은 우리 것이라 하자 서희가 우리는 고구려를 이었기에 나라 이름도 고려라 한 것이라며 맞서 담판을 벌였다. 다음 담판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로 옳은 것은? 1번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2번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쌓았습니다. 3번 사군 육진을 개척하여 북쪽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4번 강동 6주를 확보하여 국경을 압록강까지 넓혔습니다. 5번 최무선이 화포로 진포해서 왜구를 무찔렀습니다. 정답은 4번. 993년 서희의 담판으로 고려는 압록강 동쪽에 강동 6주를 쌓아 영토를 넓혔습니다. 귀주 대첩은 이보다 뒤인 1019년 거란 3차 침입 때의 일이고 동북 구성은 여진, 사군 육지는 조선 세종, 진포 대첩은 왜구와 관련되어 모두 담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서희는 군사를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오직 말솜씨로 거란군을 물러가게 하고 오히려 땅까지 얻어냈어요. 협상의 교과서로 꼽히죠. 16번 문제. 인종 때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이 개경은 이미 기운이 다했으니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고 황제를 칭하며 연호를 세우고 금을 정벌하자라고 주장하였다. 다음 주장을 펼친 세력이 일으킨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몽골의 침입에 맞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 된 계기였습니다. 2번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약 1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3번 노비 만적이 신분 해방을 외치며 일으킨 봉기였습니다. 4번 이자겸이 왕위를 넘보다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5번 무신들이 문신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정변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서경천도가 좌절되자 묘청 세력은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계로 하여 난을 일으켰고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되었습니다.
강화도 천도는 몽골 항쟁, 만적의 난, 이자겸의 난, 무신정변은 모두 별개의 사건이라 오답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신채호는 이 사건을 두고 조선 역사상 일천열례 제1대사건이라 평가했어요. 17번 문제. 그는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뒤 왕에게 봉사10조라는 개혁안을 올렸으며 이후 4대 60여 년간 이어진 최씨 무신 집권의 문을 열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사행정을 처리하는 기구인 정방을 설치했습니다. 2번 개경환도에 반대하여 삼별초를 이끌고 항쟁했습니다. 3번 최고 권력기구인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4번 정중부 등과 함께 무신정변을 처음 일으켰습니다. 5번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했습니다. 정답은 3번. 이의민을 몰아내고 봉사10조를 올린 인물은 최충헌으로 그는 교정도감을 두어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정방과 삼별초는 아들 최후, 무신정변을 처음 일으킨 이는 정중부 뒤이방, 별무반은 윤관과 관련되어 모두 오답입니다. 최충헌은 왕을 제 손으로 갈아치울 만큼 힘이 셌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명종과 희종 두 왕을 폐위시켰답니다. 18번 문제. 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친원 세력인 기철 일파를 제거하고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없앴다.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을 억눌렀습니다. 2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3번 훈요10조를 남겨 후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4번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를 얻었습니다. 5번 봉사10조를 올려 개혁을 건의했습니다. 정답은 2번. 기철 제거와 정동행성 이문소 혁파는 공민왕의 반원 개혁으로 그는 같은 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천령 이북 땅을 회복했습니다. 노비안검법은 광종, 훈요10조는 태조, 강동 6주는 서희, 봉사10조는 최충헌의 일이라 오답입니다. 공민왕은 승려 신돈을 등용해 전민변정도감을 세우고 권문세족이 빼앗은 땅과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어요. 19번 문제. 저는 고려 말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운 개국 공신입니다. 불교의 폐단을 비판한 불시잡변을 짓고 요동정벌을 추진했으나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2번 백운동 서원을 세워 성리학을 보급했습니다. 3번 압록강 상류에 사군을 개척했습니다. 4번 시무 28조를 올려 통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5번 재상 중심의 정치를 내세우며 조선경국전을 지었습니다. 정답은 5번. 제시된 인물은 정도전으로 조선경국전을 지어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 세조, 백운동 서원은 주세붕, 사군 개척은 최윤덕, 시무 28조는 고려의 최승로가 한 일이라 모두 오답입니다. 정도전은 한양의 경복궁과 사대문 이름까지 유교 덕목에 맞춰 직접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20번 문제. 이 왕은 궁중에 지편전을 두어 학문을 장려하고 백성이 쉽게 익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업적을 남긴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 북쪽 국경을 넓혔습니다. 2번 경국대전을 완성해 반포했습니다. 3번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4번 대전회통을 편찬했습니다. 5번 훈련도감을 처음 설치했습니다. 정답은 1번. 지편전과 훈민정음으로 보아 세종입니다.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사군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경국대전 반포는 성종, 탕평비는 영조, 대전회통은 흥선대원군 때, 훈련도감은 임진왜란중 선조 때의 일입니다. 세종 때 만든 치국이는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표준 강우 측정기구로 꼽힙니다. 21번 문제.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조카인 단종을 몰아낸 뒤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편전을 이은 홍문관을 설치했습니다. 2번 부산포 등 3포를 개항했습니다. 3번 국조오레일을 완성했습니다. 4번 붕당의 폐단을 막고자 탕평책을 폈습니다. 5번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정답은 5번. 제시된 왕은 세조입니다.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부활하고 경국대전 편찬에 착수했습니다. 홍문관 설치와 국조오레의 완성은 성종, 삼포 개항은 세종, 탕평책은 영조 정조 때의 일입니다. 세조가 시작한 경국대전은 손자인 성종대에 완성되어 이후 조선의 기본법전으로 오래 쓰였습니다. 22번 문제.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사간원은 왕의 잘못을 따져 간쟁하며 홍문관은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연을 맡았습니다. 왕이라도 이 기구들의 견제를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밑줄 그은 뒤 기구들을 함께 부르는 말로 옳은 것은 1번 비변사, 2번 의정부, 3번 승정원, 4번 삼사, 5번 도병마사. 정답은 4번.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합쳐 3사라 부르며 권력 독점을 막는 언론 기능을 했습니다. 비변사는 조선 후기 최고 회의기구, 의정부는 국정총괄,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맡았고 도병마사는 고려의 기구라 오답입니다. 3사의 관리는 젊고 강직한 인물이 많아 왕에게도 거침없이 바른 말을 하는 자리로 이름났습니다. 23번 문제. 중종 때 등용된 그는 짧은 기간 급진적인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훈부 세력의 거센 반발로 김효사화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성악십도를 지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2번 현량과 실시를 건의하고 공신들의 거짓 공훈을 깎자고 주장했습니다. 3번 백운동 서원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4번 반계수록에서 토지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5번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정답은 2번. 제시된 인물은 조광조입니다. 그는 추천으로 인재를 뽑는 현량과 도입과 위훈 삭제를 주장하다 김효사화로 희생되었습니다. 성악십도는 이황, 백운동 서원은 주세붕, 반계수록은 유형원, 동의보감은 허준의 업적입니다. 조광조를 몰아내려 나뭇잎에 주초위왕 글자를 꿀로 써서 벌레가 갉아먹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4번 문제. 1592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며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크게 이겼고 곽재우 같은 의병장이 곳곳에서 일어나 맞섰습니다. 밑줄 그은 뒤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번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3번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퇴했습니다. 4번 최영이 홍산에서 왜구를 무찔렀습니다. 5번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청군에 맞서 항전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임진왜란 중 권율은 행주산성에서 백성과 함께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처인성은 고려 대몽 항쟁, 귀주는 고려의 거란 격퇴, 홍산은 고려말 왜구 토벌, 백마산성은 병자호란 때의 일이라 모두 다른 전쟁입니다. 행주산성 싸움에서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날라 도왔다는 데서 행주치마가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5번 문제. 효종과 효종비가 세상을 떠난 뒤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 크게 맞서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밑줄 그은 뒤 논쟁이 벌어진 시기에 왕으로 오른 것은 1번 광해군, 2번 인조, 3번 효종, 4번 현종, 5번 숙종. 정답은 4번.
상복기간을 둘러싼 두 차례 예송은 모두 현종 때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와 대동법 시작, 인조는 병자호란, 효종은 북벌, 숙종은 환국으로 유명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왕권과 신권을 보는 관점이 걸린 정치 대결이었습니다. 26번 문제. 붕당의 다툼이 심해지자 이왕은 탕평책을 펴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성균관 앞에 이를 다짐하는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규장각을 세워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2번. 대동법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3번. 군포를 1필로 줄인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4번.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5번. 경국대전을 반포했습니다. 정답은 3번. 탕평비를 세운 왕은 영조입니다. 영조는 백성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했습니다. 규장각은 정조, 대동법 시작은 광해군, 훈민정음은 세종, 경국대전 반포는 성종 때의 일입니다. 영조는 조선 왕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임금으로 82세까지 살며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7번 문제. 이 왕은 규장각을 정비하고 젊은 관리를 다시 교육하는 초계문 신제를 두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고 그 곁에 계획도시를 세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원 화성을 쌓고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두었습니다. 2번. 탕평비를 세워 붕당의 패단을 경계했습니다. 3번. 대전회통을 편찬했습니다. 4번. 임진왜란중 훈련도감을 설치했습니다. 5번. 군포를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정답은 1번. 규장각과 초계문 신제로 보아 정조입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왕권을 뒷받침할 장용영을 두었습니다. 탕평비와 균역법은 영조, 대전회통은 흥선대원군, 훈련도감은 선조 때의 일입니다.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빠른 2년여 만에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28번 문제.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이 제도는 점차 넓혀져 숙종 때 전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집집마다 걷던 특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배 동전을 내게 했습니다. 2번. 풍흉과 상관없이 전세를 일결에 사두로 고정했습니다. 3번. 줄어든 군포 수입을 결작으로 메웠습니다. 4번.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5번.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공납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정답은 1번. 제시된 제도는 대동법으로 부담이 컸던 공납을 토지 결수 기준으로 쌀 등으로 바치게 바꾼 것입니다. 전세를 사두로 고정한 것은 영정법, 결작은 균역법, 수조권 지급은 과전법에 해당해 오답입니다. 대동법으로 관청에 물품을 대던 공인이 생겨나면서 물건이 활발히 사고 팔리는 상품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29번 문제. 그는 천주교와 얽힌 신유박해로 전라도 강진에 오래 유배되었습니다. 이때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책을 지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열하일기를 지어 수레와 화폐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2번. 기기도서를 참고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거중기를 설계했습니다. 3번. 반개수록에서 토지를 고루 나누자는 균절론을 폈습니다. 4번. 의사문답에서 지구가 돈다는 지전설을 주장했습니다. 5번. 동의보감을 지어 우리의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정답은 2번. 제시된 인물은 정약용으로 서양책을 참고해 거중기를 설계하고 수원 화성공사에 활용했습니다. 열하일기는 박지원, 반개수록은 유형원, 의산문답은 홍대용, 동의보감은 허준의 저술이라 모두 오답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지은 목민심서는 오늘날에도 공직자의 자세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30번 문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들을 대신해 실권을 잡은 그는 무너진 왕실의 위엄을 세우고자 여러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탕평비를 세워 붕당의 폐단을 경계했습니다. 2번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3번 나선정벌에 조총 부대를 보냈습니다. 4번 전국의 서원을 47곳만 남기고 대부분 없앴습니다. 5번 규장각에 초계문 신제를 두었습니다. 정답은 4번. 제시된 인물은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는 세금을 면제받고 백성을 괴롭히던 서원을 47곳만 남기고 정리했습니다. 탕평비는 영조, 대동법 전국 확대는 숙종, 나선정벌은 효종, 초계문 신제는 정조 때의 일이라 오답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다시 짓느라 부족한 돈을 메우려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찍었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31번 문제.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여러 일본인이 오가며 통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지극히 위험하니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청해 알선으로 체결되었어요. 2번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어요. 3번 관세 자주권을 온전히 보장받았어요. 4번 운유호 사건을 계기로 맺어졌어요. 5번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군란의 결과였어요. 정답은 4번. 제시된 자료는 부산 외 두 항구의 개항과 해안 측량권을 담은 강화도 조약, 곧 조일수호조규예요. 이 조약은 1875년 일본 군함 운유호가 강화도에 침입한 사건을 빌미로 1876년에 강제로 체결됐어요. 청해 알선과 최혜국 대우는 뒤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해당하고 강화도 조약은 무관세와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라 관세 자주권을 보장받았다는 설명도 틀려요. 이 조약으로 부산은 1876년, 원산은 1880년, 인천은 1883년에 차례로 문을 열었어요. 32번 문제.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지조법을 고쳐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나라 살림을 넉넉하게 한다. 보부상을 관할하던 해상공국을 없앤다. 다음 개혁 정강을 내세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일어났어요. 2번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3번 이 사건 직후 홍범 14조가 반포되었어요. 4번 삼정이 정청이 설치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5번 집강소를 두어 패정개혁을 추진하였어요. 정답은 1번. 청에 대한 4대 폐지, 지조법 개혁, 해상공국 혁파는 급진개화파가 내건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이에요. 1884년 김옥균 등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틈타 정변을 일으켰어요. 구식군인 차별은 이모군란, 삼정이 정청은 1862년 임술 농민봉기,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되고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때 반포돼 모두 시기가 달라요. 이 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사흘 만에 끝나 3일천하라고 불려요. 33번 문제.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른 것은 그 뜻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나라를 반석 위에 두려는 것이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무리를 몰아내고자 한다. 다음 경문을 내건 세력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헌해 6조를 결의하여 임금에게 올렸어요. 2번 국문연구소를 세워 한글을 정리하였어요. 3번 집강소를 설치하여 패정개혁을 실천하였어요. 4번 왕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어요. 5번 척화비를 세워 통상수교를 거부하였어요. 정답은 3번. 보국안민을 내세운 이 경무는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군의 것이에요. 농민군은 전주 화약을 맺은 뒤 전라도 각 고을에 집강소를 두고 패정개혁안을 스스로 실천했어요. 헌해 6조는 독립협회,
국문연구소는 1907년, 아관파천은 고종, 척화비는 흥선대원군과 관련돼 나머지는 모두 다른 주체의 활동이에요. 직강소는 우리 역사에서 농민이 직접 고을 행정에 참여한 보기 드문 자치기구였어요. 34번 문제. 이 개혁으로 정부는 태양력을 도입하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정하였으며 성인 남자의 상투를 자르게 하는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밑줄 친 이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거제를 폐지하였어요. 2번 공사노비제도를 혁파하였어요. 3번 홍범 14조를 반포하며 시작되었어요. 4번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어요. 5번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추진되었어요. 정답은 5번. 태양력 도입, 건양 연호 제정, 단발령 시행은 1895년 을미개혁의 내용이에요. 이 개혁은 명성 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직후 김홍집 내각이 추진했어요. 과거제 폐지와 노비제 혁파는 제1차 가보개혁, 홍범 14조는 제2차 가보개혁,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 때 일이라 시기가 달라요. 단발령에 분노한 유생들이 을미의병을 일으켰고 이듬해 아관 파천으로 개혁도 중단됐어요. 35번 문제. 하나.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과 백성이 힘을 합하여 황제의 권한을 굳건히 할 것 하나. 나라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할 것 하나. 중대한 범죄는 공개하여 재판할 것. 다음 결의안을 채택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2번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설립하였어요. 3번 독립문을 세우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어요. 4번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을 계몽하였어요. 5번 배고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어요. 정답은 3번. 제시된 자료는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헌해 6조로 이를 채택한 단체는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세우고 만민공동회를 열어 자주 국권과 민권을 주장했어요. 대성보산 학교 설립과 배고인 사건은 신민회, 만세보는 천도교, 고종 퇴위 반대 시위는 1907년 일이라 독립협회와는 관련이 없어요. 독립협회는 정부가 동원한 황국협회의 보부상들과 충돌한 끝에 1898년 강제로 해산됐어요. 36번 문제. 정부는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것을 참작한다는 원칙 아래 토지를 측량하는 사업을 벌여 소유자에게 지게라는 문서를 나누어주고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밑줄 친 개혁을 추진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군국기무처를 두어 개혁을 주도하였어요. 2번 조사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였어요. 3번 삼국 간섭 직후에 수립되었어요. 4번 척화비를 전국에 건립하였어요. 5번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어요. 정답은 5번. 구본 신참을 원칙으로 양전사업과 지게 발급, 원수부 설치를 추진한 것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에요. 대한제국은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황제권을 크게 강화했어요. 군국기무처와 조사시찰단은 가보개혁 이전 시기, 척화비는 흥선대원군 때 일이고 대한제국은 삼국간섭보다 뒤인 1897년에 세워졌어요. 지게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공식 증명해준 우리나라 최초의 문서로 평가돼요. 37번 문제. 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었다. 나.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다음 두 사실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하였어요. 2번.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어요. 3번. 고종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어요. 4번.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고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어요. 5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정답은 3번. 가.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나. 군대 해산은 1907년 8월의 일이에요. 그 사이인 1907년 6월에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어요.
독도 불법 편입과 아관 파천은 가, 이전, 안중근의 의거와 강제 병합은 나, 이후의 일이라 모두 시기에 맞지 않아요. 일본은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삼아 곧바로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어요. 38번 문제.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맡아 사람들을 감시했고 정식 재판 없이 곤장을 치는 태형이 되살아났으며 학교 선생님들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던 시기에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쌀 생산을 늘리는 산미 증식 계획이 추진되었어요. 2번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3번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녹그릇까지 공출당했어요. 4번 치안유지법을 앞세워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였어요. 5번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이 강요되었어요. 정답은 2번. 제시된 헌병 경찰과 태형은 모두 1910년대 무단 통치의 특징이에요. 이 시기에는 회사령을 두어 회사 설립을 총독 허가제로 묶었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 국가총동원법과 치안유지법, 창씨개명은 모두 그 이후의 일이라 시기가 맞지 않아요. 태형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된 차별조항이어서 같은 죄를 지어도 일본인은 벌금, 한국인은 매를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39번 문제.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여러 곳에 생긴 임시정부가 하나로 합쳐져 중국 상하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공화제를 내걸고 이승만을 대통령,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뽑았어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정부가 벌인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만민공동회를 열어 자주 국권을 주장했어요. 2번 신채호에게 조선혁명선언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3번 형평사를 세워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에 힘썼어요. 4번 비밀 연락망인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했어요. 5번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황제의 권한을 강화했어요. 정답은 4번.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와 연결되는 비밀 행정망인 연통제와 통신기관인 교통국을 운영하고 독립공채도 발행했어요.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 형평사는 백정신분 해방운동,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일이라 모두 임시정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시정부는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펴내 국내외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전했어요. 40번 문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 우리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쓰자며 국산품 애용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구호를 앞세운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 만세 시위를 벌였어요. 2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 전국으로 퍼졌어요. 3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고 외쳤어요. 4번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처음 시작되었어요. 5번 통감부의 탄압을 받아 도중에 중단되었어요. 정답은 4번. 제시된 구호는 물산장려운동으로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되어 국산품 애용을 통한 경제 자립을 내세웠어요. 순종 장례일 만세는 유딜 영만세운동, 대한매일신보 후원은 국채보상운동, 백정차별 철폐는 형평운동이며 통감부는 1910년에 이미 사라져 1920년대 운동과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국산품 애용을 외쳤지만 물건이 귀해지자 되레 값이 올라 결국 상인만 배불린다는 비판도 받았어요. 41번 문제. 신채호가 지은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민중의 직접 행동으로 일제를 몰아내겠다며 일제 요인 암살과 식민 통치기관 파괴에 나섰습니다. 다음 지침에 따라 활동한 단체의 의거로 옳은 것은 1번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던졌어요. 2번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 청사에 폭탄을 던졌어요. 3번 윤봉길이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어요. 4번 봉우동에서 일본군을 유인해 크게 무찔렀어요. 5번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뒀어요. 정답은 2번.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이며
단원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어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는 김구의 한인 애국단,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는 무장 독립군 부대의 활동이라 의열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의열단은 한번 임무에 나서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고 여겨 단원들은 미리 사진을 찍어 유서처럼 남겨두기도 했어요. 42번 문제. 1920년 10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를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백운평, 어랑촌 등지에서 엿새 동안 일본군과 싸워 이 대첩을 거두었습니다. 밑줄 그은 뒤 대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앞서 벌어진 봉오동에서 거둔 첫 승리를 말해요. 2번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이 주도했어요. 3번 이 승리 덕분에 간도 참변의 피해를 막았어요. 4번 백오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면서 벌어졌어요. 5번 홍범도의 부대 등 여러 독립군이 연합에 참여했어요. 정답은 5번.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만이 아니라 홍범도가 이끈 대한 독립군 등 여러 부대가 힘을 합쳐 거둔 승리예요. 봉오동 전투는 그해 6월의 다른 싸움이고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창설되었으며 청산리 대첩 이후에는 오히려 일제가 간도 참변을 일으켰습니다. 백오인 사건은 1911년 신민회와 관련된 일이에요. 흔히 봉오동은 홍범도, 청산리는 김좌진으로 외우지만 실제로는 두 전투 모두 여러 부대가 함께 싸운 연합작전이었어요. 43번 문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굳게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손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다음 강령을 채택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순종의 장래일에 맞춰 유힐영 만세 운동을 계획했어요. 2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어요. 3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조사단을 보냈어요. 4번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운동을 이끌었어요. 5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렀어요. 정답은 3번. 제시된 강령은 좌우 세력이 힘을 합쳐 만든 신간회의 것으로 신간회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준비했어요. 유딜영 만세 운동은 신간회 창립 이전인 1926년의 일,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 백정차별 철폐는 형평사, 두 학교 설립은 신민회의 활동입니다. 신간회는 전국에 140여 개 지회와 회원 수만 명을 둔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의 합법항일 단체였어요. 44번 문제.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널리 알리는 데 힘쓴 이 단체는 우리말을 연구하다 1942년 회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밑줄 그은 기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잡지 어린이를 펴내며 소년운동을 이끌었어요. 2번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문연구소를 세웠어요. 3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정리해 발표했어요. 4번 진단 학보를 펴내며 우리 역사를 연구했어요. 5번 분화로드 운동을 벌여 농촌 문맹 퇴치에 나섰어요. 정답은 3번. 1942년 회원들이 검거된 이 단체는 조선어학회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정하고 조선말 큰사전 편찬에 힘썼어요. 잡지 어린이는 천도교 소년회, 국문연구소는 1907년 대한제국학부 소속 기관, 진단학보는 진단학회,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벌인 일이라 서로 다른 활동입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압수됐던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광복 뒤 서울역 창고에서 극적으로 되찾아 사전이 완성될 수 있었어요. 45번 문제.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국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임시민주정부를 세우기로 하고 이를 돕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두며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국내에서 나타난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여운형이 광복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2번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습니다. 3번. 남한만의 총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4번. 좌우 합작위원회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5번. 신탁 통치 결정에 반대하는 반탁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정답은 5번.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 통치 방안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에 반발하는 반탁 운동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조직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의 일로 이 회의보다 앞서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좌우 합작 7원칙은 1946년, 5.10 총선거는 1948년의 일이라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당시 신문 오보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것처럼 알려지면서 반탁운동에 더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46번 문제. 1950년 9월 국군과 유엔군은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로 기습 상륙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는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다음 작전이 성공한 결과로 이어진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하였습니다. 2번 미국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에칫은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3번 북한군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르렀습니다. 4번 이승만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반공포로를 석방하였습니다. 5번 판문점에서 곧바로 정전협정이 맺어져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답은 1번.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되찾고 38도선을 넘어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에칫은 선언과 낙동강 방어선까지의 후퇴는 이 작전 이전의 일이고 반공포로 석방과 정전협정 조의는 한참 뒤인 1953년의 일이라 작전 직후의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상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북한군의 허를 찌를 수 있었습니다. 47번 문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구호가 거리를 뒤덮었고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다음 상황이 이어져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은 1번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번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3번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한 유디 구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4번 대통령 권한을 크게 강화한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5번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담은 개헌이 이루어져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비상계엄 확대는 1980년 5.18 무렵, 유디구선언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유신헌법과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 시기의 일이라 서로 다른 사건들입니다.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평가받습니다. 48번 문제. 1987년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대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숨지고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넥타이를 맨 직장인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은 1번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2번 신군부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3번 굴욕적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4번 여야 합의로 5년 단임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5번 초대 대통령의 한 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 6월 민주항쟁이 결과 정부가 유디구선언을 발표하고 5년 단임이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개헌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장면 내각 출범은 4.19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6세 시위는 1964년, 이른바 4.4 5.입개헌은 1954년의 일로 모두 다른 시기의 사건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현행 헌법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49번 문제. 2000년 6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정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선언 이후에 추진된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성공단을 조성하고 끊겼던 경의선 철도를 잇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번, 남한과 북한이 각각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습니다. 3번,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원칙으로 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4번,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5번,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을 담은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 건설과 경의선 복원 등 활발한 경제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은 1991년 노태우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박정희 정부, 첫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의 일이라 시기와 정부가 다릅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길이 다시 놓이면서 한동안 남측 노동자들이 개성으로 출근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50번 문제. 음력 5월 5일로 수린날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에는 여인들이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뛰기를 즐겼으며 남자들은 씨름으로 힘을 겨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채를 주고받으며 다가올 더위를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은 1번 설날, 2번 한식, 3번 추석 한가위, 4번 동지, 5번 단오. 정답은 5번. 창포물에 머리 감기, 그네뛰기, 씨름을 즐긴 음력 5월 5일의 명절은 단오입니다. 설날은 떡국과 세배, 한식은 성묘와 찬 음식, 추석은 송편과 강강술래, 동지는 팥죽이 대표적인 풍속이라 서로 구별됩니다. 강릉 단오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